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회사에서 이메일 소통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소통,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소통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것은 어떤 책임도 있고, 결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 방법이 좀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하루에 출근해서 이메일 받는 양이 상당하죠. 이메일도 다양한 사람한테 받고, 또 업무 처리를 또 응답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냥 이메일은 하나의 가장 공식적인 소통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메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한번 이메일 한번 열어서, 정말로 거기에서 중요한 메일, 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메일,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메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보지 않아도 돼야 되는 메일을 봐야 되고, 또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처리하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이메일로 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먼저 해 봐야겠죠. 자, 이메일로 받는 것들은 일단은 중요한 회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이런 메일도 있지만은, 단순히 보고나 전달 또는 알림용으로 오는 메일도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신이나 액션을 해야 되는 메일은 없앨 수는 없겠죠. 내부나 외부에서 오는 메일들을 없앨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메일들은 그대로 응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고 전달용, 알림용, 이런 메일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소통 방법에는 외부에서 오는 메일들, 예를 들어서 파트너나 아니면 고객이나 아니면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에서 오는 메일도 있지만은, 사실 더 많은 메일은 내부에서 소통이 됩니다. 회사가 더 크고 복잡하고 하면은 내부에서 오는 메일도 상당합니다. 특히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사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하는 방식보다 오히려 더 많은 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는 회사의 모든 메시지를 다 이메일로 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물론 회사 메시지가 엄청난 양이 오겠죠. 하루에도 수백 통의 메일이 옵니다. 수백 통의 메일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고 메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서비스의 종류에는 보통은 이메일, 그리고 챗 및 요새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런치,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은 대표적으로 지메일 많이 아시니까 요거는 건너뛰고요. 자, 챗 밑에 요즘에 그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챗은 예전에 행아웃이 챗과 밑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챗이 요즘에 그 슬랙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좀 참조를 해가지고 발전을 많이 했고요.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존에 또 룸스라고 불렀었는데, 일단 어떤 밴드 같은 역할의 모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글 챗이라고 하는 것은 카톡이랑 밴드를 합쳐놓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업무를 여기서 시작하라고 구글에서는 얘기를 할 정도로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커런츠는 예전에 우리 구글 플러스라고 했던 서비스인데요. 이게 개인 사용자는 못 쓰게 하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활용도가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회사에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정말로 뭐 외부 사람들도 계속 연락이 올 것이고 또 너무 많은 메시지가 올 것이지만은 우리 이제 커런츠, 구글의 페이스북 이것을 회사 내에서만 쓴다고 하면은 또 재미있는 그런 서비스들 모델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메일로 받던 거를 챗이나 커런츠로 많이 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매일 똑같은 사람들한테 수신자로 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그런 메일, 이제 보고용이나 전달용 이런 것들은 이메일로 하는 것보다는 챗에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올려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정보 전달력도 좋아지겠죠. 또 우리 이제 그 어떤 단순 메시지, 특히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전 직원한테 메시지 보내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도 커런치를 이용하면은 더 원하는 사람, 마치 게시판처럼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소통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서, 우리가 작업하려는 대상을 가지고 직접 소통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문서 수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뭐 그 방에는 10명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수정을 해서 카톡에 또 올려놓고, 또 카톡이 모든 사람들한테 가고, 그 사람들이 문서 내역을 또 확인하고, 또 수정하려는 사람이 다시 내용을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중간에 또 팀장이 코멘트 주고 하면 사실 너무 많은 그 복잡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서 위에서 작업을 하면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업하는 것도 그렇고, 팀장한테는 우리가 코멘트 권한만 주면은 팀장의 의견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문서도 그렇고, 우리 프로젝트 일정, 캘린더 일정, 정말로 복잡하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카톡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한 세월 흘러갈 것입니다. 마치 이메일 가지고 뭐 일정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신에, 그냥 우리가 프로젝트 일정 위에 캘린더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소통도 빨라지고 정확하겠죠. 특히 뭐 아이디어 회의나 그림 수정 이런 것도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대화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그 문서, 또 프로젝트 일정, 캘린더, 아이디어, 그림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댓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위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댓글을 확인하면은 의견 전달이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서나 일정, 할 일, 각각 그림 이런 것들을 각각 위에서 필요한 작업할 때 그 위에서 작업을 하면은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메시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 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메일 대신 사용할 방법에 대해서 서로 구성원 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보낼 테니 넌 알아서 들어, 이러면은 사실 소통이 안 되겠죠. 자, 우리 회사의 공지사항은 앞으로는 다 커런치에서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 커런치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문서는 문서에서 얘기하고 일정은 일정에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이메일로 보내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팅할 때는 챗을 써야 되고, 우리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는 이메일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소통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하고 또 전 직원이 모두 동의하고 교육하면서 발전해 가는 게 회사의 메시지를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돼서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이메일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